안녕하세요. 방구석 디자이너 방디입니다. 오늘은 옷 만들기로 돌아온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필요한 특별한 아이템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짠, 이렇게 폴리 원단과 우레탄 원단을 이용한 텐트용 우레탄 창을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캠핑이라는 취미에 아주 푹 빠져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텐트에 창을 다 닫으면 바깥이 안 보여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텐트에 부착해서 쓸 수 있는 우레탄 창을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TPU 원단을 주문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폴리 원단 한마만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네오디움 자석이라고 자성이 아주 강력한 자석이 있거든요. 지금 그것까지 준비를 해서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폴리 원단을 바이어스 방향으로 잘라서 바이어스 테이프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저는 2cm짜리 자석을 넣을 거라서 총 7cm짜리 시접까지 포함해서 바이어스 테이프를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고요. 원래는 원단 접어서 자르면 금방 하는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원단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쭉쭉 그어준 다음에 잘라주시고 재봉으로 이어줄게요. 자, 이렇게 길게 잘라준 원단들을 이제 하나로 쭉 이어볼 거예요. 바이어스 테이프 만들듯이 이어줄 거고, 사실 요 바이어스 테이프 만드는 거는 제가 간간히 옷 만들기 할 때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미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고요. 이 검은색 부분이 겉면이고요. 이 부분이 안쪽 면입니다. 그래서 겉과 겉이 만나도록 이렇게 놓아주고 여기서 박음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펴보면 이런 식으로 쭉 하나의 끈이 연결이 되겠죠. 아주 긴 끈을 만들어 줄 거고요. 할 때 시접이 1cm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1cm 정도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딱 맞추지 말고 이렇게 위로 올려서 박음질을 하면 얘를 나중에 딱 폈을 때 딱 맞게 박음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얘를 딱 펴면 지금 이런 식으로 긴 테이프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지금 제가 잘라놓은 모든 테이프들을 하나로 다 연결을 먼저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저는 바이어스 테이프 길게 만들어줬고요. 이제 우레탄이랑 이 테이프를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 우레탄 창같이 이렇게 밀리는 원단을 쓸 때는 어떤 노루발을 써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다른 노루발 쓰는 거를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연결을 할 때 그냥 일반 노루발로 쓰면 사실 박음질이 잘 안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그냥 박음질을 하면 얘가 지금 원단이 원래 뒤로 나가지면서 박음질이 앞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마찰 때문에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노루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노루발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수 원단을 쓸 때는 노루발도 그에 따라서 바꿔서 써줘야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사실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루발 교체를 해주시고 재봉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쉽게 박음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루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TPU 원단뿐만 아니라 방수 처리된 원단들 있어요. 아니면 약간 가죽 느낌 나는 원단들, 그래서 마찰이 좀 많이 일어나는 원단들을 박음질 할 때 요거를 쓰면 굉장히 쉽게 박음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필요한 TPU 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 텐트 창 사이즈를 실측을 해서 제가 필요한 사이즈를 다 쟀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만큼 넉넉하게 이 TPU 원단을 주문해서 필요한 만큼 재단을 해 주었어요. 제 텐트의 창 모양은 사다리꼴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곡선이 없는 그냥 직선의 형태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재단하기도 굉장히 수월했고 그 모양대로 재단을 하되 여유를 좀 주고 사이즈 실측해서 재단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한 TPU 원단과 방금 만든 바이어스 테이프 원단을 이 TPU 끝부분을 바이어스 테이프 싸듯이 싸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싸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자석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텐트를 사이에 두고 바깥에 TPU 창을 만들어주고 안에서 또 자석으로 딱 고정을 해서 이 TPU 창이 텐트에 붙어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해줄 거예요. 재봉을 시작해 볼 거고요. 재봉하기 전에 이렇게 TPU 원단에 1cm 간격으로 그림을 먼저 그려줬는데요. 이게 두께가 있도록 만들려다 보니까 끝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린 선에 맞춰서 일단 박음질을 해주려고 이렇게 먼저 밑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만든 것도 반을 접어서 다리미질을 먼저 쫙 해줬어요. 원래 바이어스 테이프 소품 만들 때는 뭐 이게 사각형이든 원형이든 한 큐에 다 이어서 바이어스 테이프를 4방을 다 박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한 면마다 따로따로 바이어스 테이프를 박아줄 거예요. 왜냐면 자석을 면마다 넣어주고 닫고 넣어주고 닫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어스 테이프를 잘라서 박음질을 해줄 거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쪽 면이 뚫려지도록 그렇게 놔두고 시작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TPU 원단 같은 경우에는 스친핀 같은 걸로 고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박음질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TPU 원단이 이 노루발이랑 만나야 되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이렇게 원단을 아래에 놔두고 시작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한쪽 면을 박아 주었고요. 이제 바이어스 테이프 싸듯이 똑같이 얘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덮고 반대쪽을 또 접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는 그냥 뚫린 채로 끝에를 놔둬서 자석을 넣어주고 그 자석 사이를 막아서 자석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줄 겁니다. 지금 이 원단이 너무 커서 제가 촬영을 하면서 이 재봉하는 모습을 찍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눌러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이거 박음질 하던 중이었는데 이 재봉틀에 이 TPU 원단이 자꾸 들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테이프거든요. 이런 스카치 종이 테이프 요거를 재봉틀에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달라붙지 않아서 재봉이 훨씬 잘 되고 있어요. 혹시나 해서 남겨놓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줬고 이 사이에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이 사이로 지금 자석을 넣어줄 거고 자석이 들어갈 위치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석을 넣어주기 전에 이 자석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막혀 있어야 딱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여기는 지금 밑에 쪽은 폭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석이 딱 요쯤에 위치될 수 있도록 지금 요렇게 먼저 박음질을 하나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석이 여기 딱 들어가지게.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박음질해서 자석이 이렇게 딱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었고요. 이제 이 자석을 잘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자석 넣어줬고요. 이제 이 옆에를 막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석 집을 만들어 주었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 라인 그리고 사방을 다 자석을 넣어 줄 겁니다. 자, 요 면에 지금 자석을 다 넣어줬고요. 이제 여기 마지막 부분 정리를 해줄 건데요. 이쪽에도 새로 원단이 붙을 거라 사실 여기를 마감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끝에서 한 번만 눌러 봐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짧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냥 잘라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고 옆선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여기를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시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바이어스 테이프 시작할 때 박음질을 해주고 시작할 거예요. 방법은 이렇게 안쪽이 나오게 일단 반을 접어 주시고요. 한쪽만 시접 분량만큼 이렇게 접어 주세요. 이런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만 박음질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음질을 해줬고요. 이렇게 접힌 상태로 이 밑에 거는 같이 박히지 않도록 최대한 조금 빼주고 시작할게요. 쭉 박음질이 됐다고 하면 이제 얘를 이렇게 끝에 부분이 여기가 다 박음질이 일단 돼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박음질이 깔끔하게 끝에가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마무리하면서 나머지 세 면을 박음질하고 자석 넣고 또 박음질을 해서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완성해서 제가 쓰고 있는 텐트에 부착을 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사이즈가 딱 맞게 잘 제작이 되었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들뜸이 없어서 바람이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자석이 이런 식으로 잘 보이지 않게 되었고요. 네오디움 자석이 굉장히 강력해서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했어요. 안쪽에서는 이렇게 고리 모양 자석으로 붙여주었고요. 고리 모양으로 했더니 붙였다가 뗄 때 손이 아프지 않아서 좋고 이런 식으로 전구를 고정하기에도 좋아서 고리 모양 자석을 추천합니다. 어두워지니까 우레탄 창에 더 빛을 발했는데요. 밖에서 봤을 때 잘 보이는 부분이 밑에는 잘 안 보이고 위에만 보여서 좋고 안쪽에서도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답답함 없이 이렇게 이용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자석도 굉장히 튼튼해서 마음에 들었고요.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날에는 자석을 조금 더 보충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처음 만들어봐서 사실 조금 많이 울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해서 잘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잘 쓰고 돌아왔어요. 날씨도 너무 좋았어서 불멍도 잘 즐기다 왔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